안녕하세요. 실전파워 5단의 유창혁입니다. 여러분들 바둑을 배우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력이 향상이 된 이후에 참 바둑 안 늘죠. 5급, 상급, 유단자가 되면 더욱더 바둑은 늘지 않습니다. 실전파워 5단은 기력 향상이 어려우신 유단자를 위한 강좌입니다. 5단이 되고 싶은 분, 그리고 5단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고수가 되고 싶은 분을 위한 강좌로 앞으로 30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실 내용은 중국식 포석인데요. 최근에 중국식 포석, 그리고 미니 중국식 포석, 그리고 변형된 미니 중국식 포석까지 이 세 가지 포석이 거의 프로 기사들 대구를 보면은 두 판 중에 한 판은 나올 정도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될 포석입니다. 네, 지금 이 중국식 포석인데요. 예전에는 이 높은 중국식도 많이 두어졌는데 최근에는 거의 두질 않고요. 아주 최근에는 이제 중국 기사들이 가끔 두기는 하는데 앞으로 또 인기를 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식 포석의 특징은 역시 이제 모양을 이렇게 포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연성 포석과 중국식 포석은 그 모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큰 모양을 만들어서 가령요. 이쪽에 들여오게 되면은 반대쪽에서 이제 양날개를 펼치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침입을 하면은 이제 공격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게 되고요. 반대쪽에 들여와도 역시 이제 양날개를 펼칩니다. 양날개라고 하는 것은 귀를 차지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펼치는 모양을 양날개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식 포석은 역시 이렇게 포진을 넓게 가져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돌을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 모양을 포진을 했을 때 걸쳐가는 방법도요. 역시 이제 넓은 쪽으로 첫 번째로 걸쳐갑니다. 이쪽이나 이쪽. 넓은 쪽에서 돌아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좁은 쪽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가령 이제 붙이고 한 칸을 띄고 보통 이제 세 칸을 벌려야 되는데 두 칸밖에 못 벌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초반에는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좋지 않습니다. 괜히 그럴 필요가 없죠. 넓은 쪽에서 걸치는 것이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서 또 걸쳐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걸치게 되면은 붙이고요. 늘고 받을 때 벌릴 수 있는 여지는 한 칸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좁죠. 가령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와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반대쪽에서 벌릴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두 칸입니다. 이쪽에서는 두 칸이기 때문에 이쪽에 돌아오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걸쳐가는 것이 이제 보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모양은 그나마 이제 두 칸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 있죠. 네, 일단 이 간단한 이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중국식 포석을 하게 되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 상변 쪽에서 걸쳐가는 수법과 이 하변 쪽에서 돌아오는 수법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물론 같이 모양을 펼치는 바둑도 있긴 하지만은 그 바둑은 굉장히 드물고요. 일단 상변부터 오늘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걸쳐가게 되고요. 이제 받아줍니다. 예전에 중국식 포석에서는 여기까지 가는 수 굉장히 많이 두어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두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쪽에 오는 수는 첫 번째로 이제 침입수가 나중에 당장은 아닙니다. 물론 당장은 양날개를 펼치는 바둑을 두는데요. 나중에 이 모양은 이제 침입수가 일단 신경이 쓰입니다. 그럼 이제 붙이게 되고요. 끼우고 네, 여기까지 이제 정석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물론 백은 세력을 차지했지만은 흑한테 이제 실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은 지금처럼 이제 실리를 차지하는 작전도 있고요. 이쪽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커졌을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실리보다는 반대쪽에 우위로 가서 세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받아줘야 되고요. 붙이고요. 젖히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 2단 젖히는 것이 맥입니다. 단수를 치고 네, 여기까지 이제 일단 뭐 거의 정석화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모양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흑으로 하여금 여기 침입수와 세력을 쌓을 수 있는 두 가지 선택권을 주는 작전입니다. 물론 이 수가 나쁜 수는 아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상대한테 이제 두 가지 수법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가는 수법보다는 확실하게 한 군 실리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날짜로 가고요. 받을 때 이렇게 두 칸을 두는 수가 굉장히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법을 두면은 아까 이제 침입 수단 같은 건 없습니다. 오로지 흑은 이제 세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은 세력만 견제를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모양의 진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은 이쪽 모양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는데 그냥 이쪽을 가는 것은 백도 바짝 다가서는 수, 눈목자로 가는 수, 날짜로 가는 수, 뭐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를 빼앗기면 싫기 때문에 최근에 바둑은 거의 이제 먼저 걸쳐가고요. 백이 받으면은 그때 이제 이쪽을 가는 수가 굉장히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고요. 이 수 말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다 의미가 다르죠. 이쪽을 지키는 수는 요 돌에 대한 이제 지킴도 되고요. 굉장히 넓게 둡니다. 그 대신 백돌이 이쪽에 오면은 아무래도 돌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돌 공격하기에는 조금은 나쁜 위치입니다. 이 짧을수록 공격하기가 좋아요. 그 대신 이쪽까지 가게 되면은 이 돌하고 이 돌이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돌에 공격되는 수가 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언제나 일장일단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수법을 보겠습니다. 이쪽을 가고 걸쳐가는 수. 이것은 여러분들 실전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보죠. 네, 날짜로 가고요. 네, 아주 대표적인 정석이죠. 중국식 보석이에요. 먼저 붙여놓고 이은 다음에 이제 잇게 되고요.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는 흑은 여기 이제 침입수가 약간 신경이 쓰이고요. 이쪽 침입수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냥 한 칸을 띄어서 두는 수가 있고 그리고 발빠르게 이제 걸쳐가는 수 두 가지 정도를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에서 먼저 붙이는 것은 그냥 있게 되면은 물론 흑이 근거를 빼앗아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가령 이제 날짜를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나중에 붙이게 되면 이건 뒤로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한 점을 잡게 돼요.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잡게 되면은 조금 전에 모양은 여기 돌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봤을 때 붙이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모양은 너무 대표적인 정석이라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흑이 돌 수 있는 수는 이제 구자로 근거를 빼앗는 거죠. 이쪽을 두는 것은 역시 이제 붙이고 백이 날짜로 펼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갑니다. 네, 여기서는 백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수법이 있습니다. 구자로 가는 수, 두 칸 띄는 수,
한 눈목자 정도로 이제 가는 수,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구자로 가면은 가장 많이 도와주는 수인데요. 밀게 되고, 네, 여길 두고, 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한 칸을 띄는 수, 두 칸을 띄는 수,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칸을 띄면은 가장 완벽한 모양입니다. 나갈 때 막으면서 호구가 되죠. 완벽한 모양이지만,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이후에 보시면은 돌이 조금 무겁습니다. 두 칸을 띄게 되면은 이것은 훨씬 더 가볍습니다. 가볍지만은 나중에 이제 여기 나와서 이런 끊는 수단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축이라서 안 되지만은 축이 유리하면 가능하죠. 가볍지만은 조금 얇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흔히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고요. 흑도 이 밀어간 수로 이쪽으로 다가서서 이제 공격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게 되면 양쪽이 막히면은 이건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네. 여기가 지금 끊어지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요. 한번 찌르고 이제 받을 때 여기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모양도 실전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 역시 돌이 좀 무겁죠. 흙은 실리를 좀 차지했고요. 굉장히 유력한 수단입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정석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 두셔야 됩니다. 네, 지금 구자로 둔 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의 정석이 나오고요. 두 칸을 띄게 되면은 흙은 이제 구자로 갑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좀 활용당한 겁니다. 나중에 이런 붙이는 수단 같은 것이 기분 나쁘거든요. 받아도 이렇게 늘어서 둡니다. 또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아래쪽에서 좀 치우쳤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자로 가고요. 받을 때 그때 이제 넘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여기 것은 이제 감각적인 부분인데 흙한테 이쪽을 당한다든지 이쪽을 당하게 되면은 석점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형태입니다. 공격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도와주는 수는 이제 모자를 두고 받을 때 이제 손 빼고 가는 거고요. 이렇게 두 칸 띄는 수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톳은 이쪽에 이제 행마를 해야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여기서 혹시 막는 수는 어떤 것인지 이제 좀 궁금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실전에도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막아서 두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 돌이 벌릴 자리가 없어요. 너무 좁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나 여기 가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막는 수는 좋지 않고요. 지금 아래로 걸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돌이 무겁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네, 여길 두면은 이제 두 칸을 벌리는 수도 이제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눈목자의 수단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눈목자의 수단은 다음에 이제 여기나 이쪽을 이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이 흙이 받아주면은 이제 붙이는 수단이 성립이 합니다. 젖히는 것은 찍고요. 있게 되면 이제 늘어서 이 형태는 백이 아주 기분이 좋죠. 원래 이 붙이는 수단은 사실 빈삼각으로 나와서 끊는 것 때문에 안 두는데요. 지금 요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막는 자세가 백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요 돌이 없으면 늘어서 실리가 좋은데요. 지금 요 돌 교환 때문에 흙은 더 이상 집을 크게 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에서는 가장 많이 도와주는 수는 역시 이제 날짜로 가게 되고요. 백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나와서 끊는 싸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이로 한 칸을 띄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집을 차지하고요. 이 정도 걸치면은 이 정도의 수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수법입니다.